안녕하세요. 침향랑입니다. 지금 침향 구분법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생각과 고대 각종 문헌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께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침향을 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약간의 속임수를 써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그래서 좀 방지하자는 차원도 있고, 또 제가 꾸준히 해왔던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다 보면 가끔 저도 제 동영상에 번호를 좀 틀리게 할 때가 있어요. 66회인 줄 알았더니 63회가 빠졌더라고요. 네, 63회. 요거를 제가 편집 과정하고 그 업로드 과정에서 저기 되면 63편을 제가 중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침향약이 나트랑 63편. 침향의 구분. 마지막 시간이죠. 6번째. 침향의 가격. 침향을 구분하는데 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침향은 이제 쉽게 이야기하자면 공시 가격이 없습니다. 공시 가격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나라산 침향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1kg에 얼마, 조각은 큰 덩어리는 얼마, 조각은 얼마, 분말은 얼마, 가장 중요한 오일, 원액은 얼마, 수지는 얼마, 이렇게 뭔가 나와서 좀 정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예 없습니다. 침향은 가격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과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서로 딜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그 가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정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고 그런 부분들은 오늘 좀 왜 그렇게 가격들이 차이가 나고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재배 침향은 이 재배 침향마저 현재 세계 멸종위기 동식물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재배 침향마저 그렇게 귀한 상태인 거죠. 현재 전 세계적인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재배 침향도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자연산 침향이 있겠죠. 자연산 침향. 이 자연산 침향은 현재 공식적으로 멸종 선언을 했기 때문에 생산되지 않죠. 더 이상 생산이 아니고 발견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도 현재 어디엔가 있을 어느 누구의 손엔가 있을 그 자연산 침향들이 이제 그 숫자는 늘어나지 않죠. 딱 한정되어 있는데 점점 자연산 침향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희귀성이 더 올라가는 거죠. 희귀성이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좋은 자연산 침향 등급이 아주 높은 자연산 침향 같은 경우는 말을 꺼내기가 무서울 정도로 가격이 비쌉니다. 그냥 뭐 몇억 이거는 기본이고 몇십억 한국 돈으로 그냥 부르는 게 가격이니까요. 왜?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아는 거죠. 없다 물건이. 이제 살려는 사람은 많고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추후에 그러면 자연산 침향이 더 나오냐? 없죠.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무서운 속도로. 그래서 자연산 침향은 아예 이거는
내가 재산이 그냥 뭐 몇백억 된다, 몇천억 된다, 몇 조가 된다. 그런 사람들이 내가 손댈 수 있는 물건이지. 내가 재산이 한 10억 된다. 그럼 9억 주고 자연산 침향 하나 살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산 침향은 가격 자체가 그냥 없다. 없는 가격이다. 그래, 가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재배 침향은 왜 가격이 이것도 올라가는가? 재배 침향도 농장에서 그 재배를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초기 투자 과정, 재배 과정, 추후에 수익을 내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최소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10년. 이렇게 투자를 쭉 해야 돼요. 그럼 8년에서 10년간 수익은 없고 계속 투자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확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엄청난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런 농장이기 때문에 진짜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물론 세계 최고의 향이니까 침향은 세계 최고의 향으로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겠죠. 예.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재배하는 그 에어리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더 비싸질 겁니다. 그러면 침향의 가격은 누가 정하는가? 그건 생산자죠, 생산자. 대부분 침향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좀 뭐라 그럴까요? 외골수 성격을 가졌다고 해야 되나요? 좀 장인 정신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이 침향 농장을 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는 사람들 좀 보면은 하나의 어떤 사명감, 의무감, 이런 자부심 이런 게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단순히 돈만 준다고 해서 뭐 이렇게 쉽게 거래가 되고 물론 그런 데도 있어요. 단순히 돈만 보고 하는 그런 농장들도 있지만 그런 데에서는 또 의외로 좋은 품질의 침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막 빨리빨리 회전시키고 이러려다 보니까 그래서 침향은 대부분 이제 여기 바이어가 있잖아요. 바이어가 있는데 생산자와 바이어 관계가 보통 보면 우리가 바이어가 갑일 경우가 많고 생산자가 을일 경우가 많죠. 그러나 침향만큼은 이게 반대입니다. 생산자가 갑이고 바이어가 을이에요. 이거 와서 사정해야 돼요. 그래서 좀 나는 침향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자부심들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침향의 가격은 생산자가 정하는 겁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침향의 공시 가격 이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기관이나 단체나 국가에서 침향 1kg에 뭐 얼마 이런 가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름이라든가 우리가 뭐 쌀 뭐 이런 모든 물질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있죠. 공시 가격이. 그러나 침향만큼은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격을 딱 정해 놓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깎아주세요. 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침향을 사시면서 좀 깎아주세요. 침향은 깎는 물건이 아닙니다. 자기하고 인연이 맞아야만 침향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침향은 깎는 물건은 아닙니다. 깎아줄게 이거 좀 사세요. 뭐 2개 사면 하나 더 줄게요. 예. 그거는 이제 완전 장사꾼들. 그 다음에 품질이 좋지 않은 침향들. 그런 경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예. 그래서 좋은 침향은 절대 깎아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잘 팔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좋다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여기 제 사무실 2층에도 많은 손님이나 뭐 지인들이나 이렇게 오세요. 선물을 주고 말지
잘 안 팝니다. 이거 뭐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뭐 선물로 줄 리는 없고, 아무튼 좀 치명은 그러한 물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장 중요한 치명의 평균 가격. 예, 이것도 모릅니다. 치명의 가격은 없다. 이 결론이죠. 예, 치명의 가격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개의 샵이 있다. 뭐 10개의 샵이 있으면 똑같은 물건을 갖다 놓고 여기는 10,000원, 여기는 20,000원, 여기는 30,000원, 여기 100,000원. 요거는 단순히 상인들이 하는 짓거리고 치명의 평균 가격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농장에서 치명 나무를 베서 치명 수지가 이렇게 들어있는 부분들을 도려낸 나머지 부분을 버립니다.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를 가져다가 쉽게 우리가 농장에서 말할 때는 쓰레기라고 그러죠. 요거를 가져다가 재생산하는 거죠. 치명 제품을 만듭니다. 이걸 가지고 완전 하급 제품이 나오겠죠. 오일이 거의 없는 요것들이 시장에 유통이 되면서 20,000원, 30,000원, 100,000원, 200,000원 이렇게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 쓰레기 같이 버리는 요거를 사고자 하는 한국 상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와요. 선생님, 저희는 비싼 거 못 사니까 그 버리는 거 좀 살 수 없나요? 그 왜요? 어디다 쓰시려고요? 예, 그거 갈아서 뭐 선양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치명 나무는 맞으니까. 그런 것들이 100,000원, 50,000원, 30,000원, 뭐 200,000원 이렇게 해서 팔리는 거죠. 여기 시장의 가격은 아니죠. 이거는 나쁜 짓이죠. 예. 그래서 저희는 단 한 번도 이걸 팔아본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사가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쓰레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가려고 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혹시 버리는 쓰레기 없어요? 이렇게. 황당하죠. 뭐 하려고요? 그거 저희가 사서 의뢰해가지고 선양 만들어서 한국 수입한다. 그럼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치명 선양이라는 종류들이 상당량이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왜? 고급 재료를 써서 제품을 만들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수지가 많이 들어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로 선양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버리는 쓰레기 같은 걸로 50,000원에 만들었다. 만약에 이 수지가 있는 부분으로 똑같은 제품을 만든다. 500,000원에서 100,000원 가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시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나,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싸구려 선양을 만들어서 한국에다 예를 들어서 20,000원, 30,000원에 공급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있죠. 맘만 먹으면. 시장에 확 뿌릴 수가 있죠.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치명은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치명을 가지고 오로지 재물을 탐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다면 그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치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짓을 절대 안 합니다. 저희들은. 치명은 그런 물건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치명을 가지고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오일도. 이런 부분들, 치명이 거의 들어있지 않은 생목질 부분들을 가져다가 이걸 다시 수증기 추출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추출을 해요. 원액을 추출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거 쓰레기 같은 걸 사가서 엄청나게 싸게 사갔기 때문에 이 추출을 다시 하면은 이제 여기에 뭐죠? 제가 이 치명 구분법에서 말씀드렸던 색깔, 그 색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리끼리하고 단색 이런 색들이 나온 거죠. 그거 원가가 얼마겠어요? 그런 게 20,000원, 100,000원, 뭐 50,000원 이렇게 해서 파는 거죠.
이거는 치명 원액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냥 쓰레기에서 기름 짜는 거죠. 그래놓고 상표에는 치명 이렇게 딱 붙여놓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명낭인의 치명 원액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3mm에 100만 원이다. 그런데 시장에서 유통되는 거는 10mm에 3만 원이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람들한테 물건을 안 주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치명의 시장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진짜 좋은 치명들이 유통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런 쓰레기 같은 향을 맡은 사람들은 머릿속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각인이 되는 거죠. 아, 이 향이 치명 향이구나. 그렇게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짓을 하는 상인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저 돈 몇 푼 벌고자 하는 오로지 돈 계산 머릿속에 계산기 넣어놓고 오로지 그것만 돈만 생각하고 뭐 전혀 제품의 질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쉽게 하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이 낭패를 보는 시장이 생기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퇴출시키고 싶어요. 저도 강력하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들이대고 싶어요. 그러나 세상은 맑은 물에서 고기가 쌀 수 없듯이 세상이 교도소, 감옥이 없는 세상은 없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아, 신경 끄자. 왜? 저 사람들은 신경 쓰면 나만 스트레스 받는다. 저 사람들은 절대로 그 돈 앞에서는 별짓을 다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말자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떼떠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물건을 산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체 타치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쭉 이렇게 몇 년간 해오다 보니까 이제 많은 질문들이 들어와요. 아니 선생님, 오일을 하나 제가 선생님 것을 살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니 인터넷 좀 뒤져보니까 뭐 10mm에 뭐 3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아, 그러세요? 그러면요 그거 사서 쓰세요. 네,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저로서는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사람은 그 레벨이에요. 딱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치명은 아무나 쓰는 건 아닙니다. 치명이라는 게 원래 황제가 쓰던 물건이에요. 황제만 쓰던 물건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 해도 그냥 막 쓰는 물건이 아닙니다. 치명은 내가 치명을 쓰기 위해서는 내 품격, 나의 인성, 나의 모든 것이 그 치명과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웃긴 거예요, 한마디로. 더 심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명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자고요. 그 사람들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거짓을 하고 뭐 남이 버리는 쓰레기 주워다가 다시 기름 짜서 그거 만들고 이랬으면 나는 솔직히 그래요. 그 사람들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그러면 재벌이 됐냐? 돈 뭐 몇백억 몇천억 벌었냐?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 몇몇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거지같이 살아요. 거지같이 살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공부도 좀 하고 자기의 값어치를 자기 스스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적이 돼야 되는데, 제가 한국에서 치명낭인이라는 이 브랜드를 제가 특허를 내고 브랜드와 상표 등록을 하고 제가 이 브랜드를 내걸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 자신이 정직해지기 위해서 제가 이 브랜드화 시킨 거죠. 아마 한국에서 치명 가지고 브랜드화 시킨 사람은 제가 최초일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만드는 모든 치명 관련 제품에는 제 브랜드가 들어갑니다. 제 브랜드 자체가 상표이니까. 제가 제 브랜드는 제 얼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브랜드를 붙이면서 거기 사기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콩기름을 한 90% 넣어놓고 99점 몇 프로 넣어놓고 여기다 치명 살짝 인증도 없는 치명 살짝 넣어놓고 요거 치명입니다 라고 제가 만약 여기다 치명 낭인 로고를 딱 붙인다면 전 사기꾼이죠. 예, 저는 사기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브랜드가 없으면 그렇게 행동을 해도 되죠. 누가 알아요? 그러나 여기에 치명낭인이라는 브랜드를 딱 붙인다는 것은 제가 이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소리죠. 그러면 제가 하나를 저희가 또 치명은 기계화가 안 됩니다. 자동화가. 전부 100% 핸드메이드로 작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제 얼굴인데 제가 얼굴에 똥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치명낭인 로고가 스티커가 붙어 있거나 로고가 들어간 제품들에 대해서는 100% 보증을 하는 거예요. 또한 AS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발향기를 이제 우리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저희가 제가 발향기 연구를 해서 개발해서 이제 그거를 좀 판 적도 있죠. 요즘은 이제 제가 베트남에 있어버리니까 저기 합니다. AS 기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기계를 요만한 발향기를 한 대 샀어요. 한 1년 썼어요. 뭐 2년도 쓰고 고장났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한두 대 정도는 고쳐서 드린 거는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새 기계를 드립니다. 그 기계를 보내세요. 그 새로운 기계를 드릴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러지 말고 그냥 이거 고쳐주세요. 간단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고쳐드릴 때도 있지만 뭐 이런 분들이 있죠. 뭐 산지 뭐 조금 한 6, 7개월 됐는데 이거 고장나버리네요. 그러면 그냥 새 기계를 드려버립니다. 제일 깨끗하잖아요. 또 뭐 거기에 대한 토달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또 뭘 새 기계까지 보내주세요. 그냥 쓰세요. 저는 살면서 내일 모레 보고 사업하진 않습니다. 10년, 30년 길게 봐야죠. 치명이 그렇게 긴 시간을 거쳐서 좋은 치명이 탄생이 되듯이 제가 죽는 날까지 저는 치명을 할 거니까 길게 가야죠. 이분한테 나로 인해서 어떠한 실명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더 강하게 더 강한 말로 실제로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제품이라든가 실명을 공개하면서까지 제가 해버릴 수도 있어요. 왜? 저는 떳떳하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탁한 물일수록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또 그걸 선택한 사람들은 선택한 사람들의 책임이지 과대 광고라는 말도 있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노을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께서는 다른 데서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저한테 이러쿵 저러쿵 여쭤보지는 마세요. 제 물건을 샀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다. 100% 새 걸로 교환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건 저를 얼마든지 꾸짖어도 좋고 제가 더 노력해서 소비자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치명을 치명을 내가 꼭 써야 되겠다. 어디 갔는데 뭐 치명이 있네, 좋네. 향이 너무 좋다. 반드시 제발 확인들 좀 하고, 그걸 확인들 좀 하고 인터넷 공부 좀 하고 그 다음에 치명을 선택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치명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하고 치명의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커피 공부를 막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치명은 세계 최고의 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향이라는 거예요. 황제나 왕과 그 직계가 아니면 침향을 쓰다 걸리면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런 향인데 부처님의 육법공양의 제1번이 향이고 그중 침향이 으뜸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침향으로 염을 했어요. 이슬람 코란에서는 매일 침향을 써라라고 나와요. 아예 책에. 이러한 향을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돈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면 내가 살 수 있어. 이건 좀 침향만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침향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시고 침향을 내가 좀 즐겨야 되겠다. 침향을 좀 먹어야 되겠다. 반드시 공부하세요. 하다못해 제품에 붙어있는 설명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고 침향의 세계에 들어오시려야 사기를 안 당합니다. 사기 당하고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시지 말고, 네. 여기 다 제품 설명이 써 있잖아요. 뭐가 몇 퍼센트, 뭐가 몇 퍼센트 다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침향 구분을 하는 거 제가 솔직히 수십 편도 찍을 수가 있어요. 실물 갖다 놓고 제가 영상 찍어가면서 이렇게 막 현미경 촬영해가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로 한번 미루고 이번에는 제가 6가지로 구분을 해서 침향의 6가지 구분은 제 주관적입니다. 제가 침향을 검측을 할 때 이런 방법을 한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편 가격. 싸면 안 됩니다. 침향은 싸면 다 쓰레기입니다. 침향이 택도 없는 가격, 뭐 5만원, 10만원 있을 수가 없는 가격입니다. 그거는 존재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침향이 아니거나 쓰레기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격에 속지 마시고 오늘은 침향 구분법 6번째 침향의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침향을 앞으로 사용하실 때 침향은 약물이니까 잘 사용하셔서 좋은 건강에 아주 좋고 정신적으로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약물입니다.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침향을 대하시고 침향과 함께 살아가는 멋진 날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